네, 미국의 기준금리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국내외 정책 변화 등 주식시장을 흔들 요인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내 ETF 업계는 상장 상품 1000개의 시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ETF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움 투자 자산운용 ETF 컨설팅 사업부 정성인 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정 어서 부장님.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한 달 만인가요? 네,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아, 예. 참 저희가 매일 정시 타임 앞에 이제 8시 한 20분쯤부터 해서 그건 한 4, 50분 갖다가 중간중간 시장 시세 봐가면서 합니다만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어떨 때는 너무 많이 알면은 너무 이것저것 막 듣다 보면 헷갈리거든요. 네. 우리 정 부장님은 그냥 심플하게 네. ETF 시장에서 누가 어느 쪽이 돈이 됐고 어느 쪽은 좀 쓴맛을 봤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좀 심플하게 참고사항 한번 주셨으면 싶으네요. 아니 근데 좀 부럽습니다. 이게 ETF가 1000개가 되고 연말에는 순자산 300조. 와, 진짜 부러운 업종에 계시네요. 좋은 데서 일하시네요. 네, 뭐 300조의 예상이고요. 아직 예상. 달성된 건 아니고요. 지금은요? 네, 지금 225조 원. 1월 말 225조? 기준으로. 네. 이게 이제 전년 말에 173조 원에서 시작을 했고 한 30% 정도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네요. 네, 사실 작년에도 속도 굉장히 빠르다고 그러네요.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올해도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이고 상장 종목 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주셨지만은 드디어 이제 7월에 1000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 수로만 따지면 아시아에서 이제 가장 큰 시장이 됐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뭐 수혜를 모두 저희가 받았으면 좋겠지만 다른 회사들도 다 나눠서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ETF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개무량한 상황인 것 같고요. ETF 상장한 지가 지금 23년이 됐는데 네. 빠른 속도로 최근에 또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주역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가장 큰 역할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작년까지는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증시 네. 예, 투자하는 상품들이 ETF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었고 그래요. 예, 또 한 축으로는 기관 투자자분들의 채권형 상품이 아하, 성장의 맞아요. 대부분을 네. 예, 견인을 했었는데 올해는 뭐 어쨌든 국내 증시 자체가 반전의 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7월 말로 봤을 때 지금 225조 원 중에서 주식형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10조 원 정도 전체 주식형인데 그중에 절반이 이제 국내 주식형으로 구성이 되는 굉장히 그래도 빠른 속도로 성장세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성장률만 보면은 이제 전체 ETF 30% 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국내 주식형도 한 25% 정도 성장을 하면서 사실은 그전에는 대부분 말씀드린 대로 미국 주식형이나 채권형이 많이 성장을 했었는데 예. 올해는 이제 국내 주식형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이 ETF 성장에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요약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상품 수가 많아지니까 종류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전략형 ETF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수가 너무 많아지다 예. 보니까 이제 더 새로운 거 또 이렇게 좀 투자자분들이 새로운 걸 찾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략형 ETF 사실 말만 들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단 용어부터 좀 어려운데 네. 사실은 뭐 그렇게 복잡한 개념은 아니고 일단 뭐 옵션 같은 파생 상품들을 활용을 해서 기존 네. 주식형에다가 이 파생 상품을 덧입히면서 일단 손실을 좀 줄이고 변동성을 좀 낮추는 역할을 하는 그런 상품들을 이제 전략형 ETF라고 표현을 하는데 손실을 좀 줄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는 커버드 콜 ETF 네.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게 쉽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커브 더 콜, 머리가 아파지는데 그게 쉽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 아직 얘기 안 했는데요. 커버트 콜 용어를 듣는 순간에 벌써 머리가 지끈한데요, 뭐. 네. 근데 커버드 콜이라는 게 이렇게 뭐 그렇게 복잡한 개념은 아니고요. 네. 기존에 이제 주식 갖고 계시잖아요. 주식형 그래요? ETF 안에 네. 주식 갖고 계시는데 예. 거기다가 이제 콜 매도만 씌운 거예요. 그냥. 콜 옵션을 네, 매도한다? 매도하는 포지션만 씌워가지고 콜 옵션을 매도하게 되면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네. 상대방으로부터. 그래서 그 네. 프리미엄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상품이 이제 커버드 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그 안에 이제 뭐 OTM도 있고 ATM도 있고 뭐 지수도 다 다르고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은 기존 주식형에 이제 그 프리미엄을 좀 더하고 다만 이제 상승 참여를 좀 낮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네. 콜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상승할 때 조금 덜 받고 하락할 때 콜옵션 프리미엄을 좀 받는 요 정도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커버드 콜이 유행했던 가장 큰 요인은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옵션 프리미엄을 가지고
월 배당을 했어요. 월 배당.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요즘에 예. 이제 제2의 월급 이렇게 해서 네네. 이제 배당 수요, 분배금 수요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커버드콜 ETF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 나온 거 2012년이었는데 뭐 그동안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는데 이게 이제 2023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관심이 좀 일어났고 보시면은 제가 그 커버드콜 ETF의 그 분배율, 연간 배당률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위 상품들을 좀 들고 나왔는데 지금 커버드콜 보시면 대부분의 상품들이 이게 7월 말 기준인데 한 연간 15% 정도의 분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분배는 굉장히 크거든요. 어, 근데 이 분배만 보시고 아 무조건 수익이 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지수형 예를 들어서 미국 테크 100, 테슬라 200 이렇게 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본인의 실제 주식 가격은 하락하고 다만 배당이 조금 나오는 효과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손실이 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금은 좀 손실은 깔 수도 손실은 있고. 나되. 그거는 이제 주식 가격에 연동해서 예, 그렇죠. 가시되 그러니까. 이제 분배를 조금 드리고 예, 예. 특히 이제 최근과 같이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전체 다 올라가지는 않는다. 네, 요게 이제 커버드콜 투자하실 때 가장 큰 유의점. 네, 어떻게 좀 쉽게 좀 네, 뭐 와닿으시나요? 조금 옵니다 이제. 예. 네, 그래서 좀 뭐- 먹을 때 좀 덜 먹고 네. 터질 때 덜 터지자 맞습니다. 이런 얘기네. 네, 네. 예, 예. 네, 역시 캐치가 빠르시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7월 말 기준으로 이게 한 43종목, 한 10조 원 시장이 됐어요. 이게 예. 큰 시장이고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막 복잡한 상품들을 회사들이 좀 내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사실 7월에 이제 좀 냈는데 종목이 좀 복잡한데 키움 미국 테크 100 월간 목표 해지 액티브. 네, 좀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키움 미국 테크 100. 네, 일단 미국 테크 100 주식에 투자를 하고요. 네. 월간 목표를 가지고 하방을 좀 해지한다. 네, 아. 이런 형태의 상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월간 같고. 목표 해지 액티브. 네,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것도 사실 예를 들어서 테크 100 종목이 헐헐 날아갈 때는 좀 닮은 이만큼 갔는데 왜 내 수익률은 요거밖에 안 되지 할 수는 있네요. 보니까. 대신에 이제 하방이 조금 막히는 아, 효과가 그래요? 있습니다. 얘는 네. 이제 옵션을 쓰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절을 해서 하방이 내려갈 때는 채권 비중 좀 높임으로써 예. 하방을 좀 막아주는 효과를 좀 추구를 하는 상품이다라고 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코덱스에서 미국 S&P 500 버퍼 6월 액티브 버퍼라는 상품이 굉장히 어려운 상품인데 네. 용어도 복잡한데 쉽게 설명하면 이것도 비슷해요. 수익률에 1년 후에 만기를 정해놓고 수익률의 상단을 정해놔요. 네. 수익률 상단을 정해놓을 때 네. 하방도 좀 막아놔요. 어. 네, 그래서 이제 1년을 만기를 딱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면 뭐 상단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단에서는 이 하방을 조금 막을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사실 구조화 상품이라고도 표현하고 이제 전략형 ETF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부분은 사실 이런 상품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좀 복잡한 상품이에요. 예. 그래서 분배를 많이 준다고 하던데 뭐 하방을 막아준다던데 이러한 심플한 개념만 가지고 투자하시기에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조금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 요즘에는 저희 같은 운용사들이 이런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이런 네. 상품들을 설명하기 위한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뭐 텍스트형도 많고 영상도 많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시고 명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좀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설마 거기 그냥 높아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장님? 뭐 예전에 그 키코 때처럼 혹시 거기에 낙인 조건, 낙아웃 조건 이런 건 없죠? 그런 조건은 아니고요. 없죠. 네, 그런 예, 조건은 그러면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네, 네. 예, 예. 진짜 그게 그 에피소드 아시나요? 그럼요. 네. 낙아웃해서 낙인해서 KI 그다음에 낙아웃해서 KO 키코인데 원래는 낙아웃 낙인해서 코키였어요. 코키라 하면서 마케팅을 다니니까 이러다가 이거 우리 코 끼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코키에서 키코로 바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거는 참고 삼아 뭔가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는데 여기 낙인 조건이 있습니다, 낙아웃 조건이 있습니다 하면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예, 그거는 약간 좋은 말씀 주셨네요. 예. 아니 근데 저기 아까 보니까 우리가 코덱스는 아는데 삼성 자산 운용인 걸 아는데 라이즈가 몇 개 보이던데 어디 거죠? KB 자산 KB가 ETF가 라이즈입니까? KB 스타에서 라이즈로 작년에 KB스타에서 리브랜딩했습니다. 네. 키움도 뭐라 하다가 요새는 저희는 그냥 원래 이제 코세프랑 히어로즈를 쓰다가 네. 심플하게 이제 키움으로 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잘하셨어요. 저희는. 괜히 그거 했을 때 이게 어느 회사지 싶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칭찬해 주셨는데. 아, 네, 칭찬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식이죠. 이정우 선수가 요새 그렇게 고전을 하다가 이제 밀어칠 줄 아니까 타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장타도 나오고. 네. 아니다 싶으면 빨리 상품 이름도 근데 바꾸고. 우리 빨리 ETF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예. 아니 7월달 ETF 시장 수익률 보니까 2차전지 AI 쪽이 많았네요. 네, 2차전지 사실 그 캐즘 때문에 예. 굉장히 장기간 좀 눌려와서 2차전지 ETF로 손실을 많이 보신 투자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심지어 저도 뭐 퇴직연금안에 2차전지 관련돼서 네, 좀 가슴 아픈 아픈 손가락이 있었는데 최근에 네.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7월 수익률 상위 종목 들고 나왔는데 일단은 뭐 2차전지 산업 레버리지형 상품들이 탑5 안에 두 종목이나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단은 그 가장 큰 요인은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패널 같은 이제 출혈 경쟁 산업에 대해서 산업 감산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실질적으로 9월경에 이제 철강화학 배터리 쪽에 대해서 공급 개혁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과거에 보면 2016년이나 2018년에도 그런 공급 과잉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했을 때 관련 산업들의 주가가 크게 좀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리튬 가격이 지금 3개월째 최고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전지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7월에만 한 30% 정도 이상 오르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오랜만에 수익률 상위에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좀 수익률 관련해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AI 관련된 AI. 거. 사실 거의 사골이죠. 계속 AI. 사골. 네, 사골인데 지금 예. 이번에 좀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이제 인프라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 그리고 예. 이제 전력 쪽,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는 것 같은데 AI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또 굉장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 쪽에 기업들 실적 좋게 나오면서 반도체나 이제 전력에 대한 그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AI 기업들 관련된 ETF들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AI 관련해서는 일단은 수익률 상에 보면 저희 키움 글로벌 AI 반도체가 5위에 좀 올라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올라왔는데. 나오네요. 네. 아 이거는 네, 네, AI 반도체 5위에 키움 올라와 글로벌 있는데 AI 21% 정도 반도체. 오르면서 예. 7월에 지금 좋은 모습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보시면은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좀 미국 AI 전력 쪽 관련된 상품들이 계속해서 좋은 수익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 요 정도로 수익률 부분은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기서 7월 ETF 수익률 상위 종목에도 벌써 상품 자체에 레버리지가 막 들어가는 상품들이 많은데 이 ETF 하시는 분들이 또 그거 아니에요. 저 레버리지 하는 맛으로 또 ETF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상방이든 하방이든. 근데 금년에는 조금 이렇게 레버리지 쪽 하신 분이나 인버스 꽃버스 하신 분들 중에 이게 희비가 확 갈리겠는데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이 네. 보통 이제 레버리지나 곱버스라고 저희가 표현하잖아요. 두 배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박스권에 있을 때는 활용하기 굉장히 좋죠. 빠지면 레버리지 사고 그렇죠. 오르면 곱버스를 사고 예. 이렇게 이제 많이 하시는데 올해는 지금 시장이 거의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기 추세가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도 그렇고 네. 이제 해외도 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괜찮죠. 네. 물론 이제 타이밍을 잘 잡으셨다는 전제 조건 하에 좋은데 지금 이제 곱버스 투자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7월 한 달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좀 많이 사고 파셨는지를 예,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좀 확연하게 그게 드러나는데 그래요. 그 일단 순 매수 쪽을 먼저 보면은 최근 분위기는 일단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들이 수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그러니까 곱버스 곱버스. 네, 곱버스가 압도적으로 2,500억 정도 순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12회도 코덱스 인버스가 629억 원. 그리고 이제 커버드 콜도 어느 정도 하락을 대비해서 사시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락 쪽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고 보는 게 7월의 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 위에 상승 배팅이 아니라 하락 배팅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7월 상반월만 하더라도 사실 상승 베팅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네네. 이게 하반월로 접어들면서 지수도 좀 많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락 베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다 이렇게 네.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코덱스 200 그러네요. 선물 인버스 2X가 이제 마이너스 9% 정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매도를 좀 보면요 상승형 상품을 대부분 매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제가 들고 나왔는데 1위에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리고 2위가 코덱스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는 상품들에 투자하는 베팅하는 상품들을 대규모로 지금 매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뭐 대부분은 아마 차익 실현을 하신 걸로 추측이 되는데 네네. 어찌됐든 그만큼 이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시장이 좀 쉬어가거나 하락하는데 좀 베팅하시는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다. 네. 이렇게 요약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ETF 쪽에서도 지금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 게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거 막상 뜯어보니까 사실 이게 뭐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고배당 ETF 투자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6월 이제 대선 이후에 가장 핵심이 네. 주주 환원. 그 중에서 이제 ETF 쪽에서는 고배당 ETF가 집중적으로 예, 이제 예. 투자 대상이 되기도 했었고 네. 수익률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7월 말에 세제 개편안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으로 네.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월 1일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일단 주된 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상 하시는 분들 중에 최고 세율이 지금 45%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원안 같은 경우에는 25% 최고 네. 세율을 얘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 뜯어보니까 35%로 발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실망감을 좀 안겨진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대상 기업이 배당 성향 뭐 40% 이상 이 네.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지금 원래는 35%에서 40%가 되면서 네. 실망 매물이 꽤 많이 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해당되는 기업이 굉장히 적어지는 네, 거죠. 종목 수도 줄어들고 예. 어쨌든 세율 자체도 혜택을 좀 낮아지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지금 국내 주식형 고배당 ETF들이 시장에 한 18개 종목이 상장돼 있는데 AUM이 한 3.6조 원 정도 돼요. 굉장히 큰 섹터 네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 전년 말에 한 1조 원 정도밖에 안 됐던 게 올해 지금 다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 8월 1일에 뭐 언론에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8월 1일 하루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러네요. 사실 그 이후에도 지금 지수는 일부 회복을 좀 많이 했지만은 고배당 ETF를 비롯한 예를 들어서 주주환원책의 핵심이었던 뭐 증권주, 지주사 ETF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만큼 좀 실망 매물들이 당분간은 좀 나올 수 있다, 좀 상승세가 제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짧게 ETF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상황 자체는 미국 경기 자체도 지금 불안한 네.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일단 끊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좀 수익을 실현하고 좀 끊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끊어가라. 예, 지금 일단 금리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 네. 장기채 쪽으로 잠깐 갈아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허. 예, 그런 전략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